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살충제 달걀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왔지만 다행히 도내에서는 단 한 건도 기준치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걀 유통이 다시금 정상을 되찾는 가운데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도내 125개 농장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여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가운데 전북과 충북, 제주에서만 불합격 농장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어떤 농약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실을 농가에 통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유통이 되도록. 친환경 농장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펜트린이 순창과 고창 등 농장 3군데에서 확인돼 인증이 취소되긴 했지만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정도여서 식용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양계업계는 모두 정상을 되찾았고 그동안 재고를 빼냈던 판매장에서도 서둘러 계란을 다시 들여놓고 있습니다. 살충제 안전검사를 통한 제품만을 저희가 다시 재입고 시작을 해가지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도내에서 위험 계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겨울 AI로 상당수 농장의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르말린 훈증 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100%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용법 용량을 준수해 다시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계도와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성공한 유치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고 대회 유치를 통해 새만금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치단은 폴란드와의 경쟁에서 초반 열세를 딛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표심을 얻어 607대 365의 압도적인 표차로 새만금의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중국 만리장성이나 일본의 국보급 사찰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돼 부족한 시민의식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휴가철 관광객들이 다녀간 도내 주요 문화재와 사적에도 부끄러운 낙서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누구누구 다녀감, 누구야 사랑해 같은 상투적인 말부터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주요 문화재인 경기전 곳곳에 지저분한 낙서가 가득합니다.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사적 288호로 등록된 전동성당도 마찬가지. 외벽을 따라 부끄러운 이름들이 선명하고 누군가는 다녀간 날짜까지 힘들여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문화 유적을 이렇게 훼손하는 게 같은 시민으로서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손쉽게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보로 등록된 김제 금산사 미륵전도 오래전부터 낙서에 시달려온 명소 중 하나입니다. 보수를 마친 지 1년도 안 됐지만 기둥과 벽면 곳곳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자국이 선명합니다. 문화재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새긴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되고 사실 복원하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합니다.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딱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게요. 예컨대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사진을 찍었다거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척지는 걸 각오하고 그걸 적발해서 보여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재들까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주택 매매는 18,400여 건으로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5.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도단위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거래량이 예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전북과 전남 2곳뿐이었습니다.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처음으로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던 교사가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주 만에 교육당국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숨진 교사를 조사했던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경찰과 학교에서 받은 학생 진술을 토대로 숨진 교사가 인정하는 신체 접촉에 한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교사 간의 감정 다툼이 원인이라든지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나 판단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부분에 죽음까지 몰고 가게 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고. 유족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센터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태 진화에만 나섰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솔한 반성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의 발표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의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김하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그제 저녁 6시 반쯤 전주 완산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85살 이모 할머니가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폐지 수집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할머니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어가지고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 이거 확인해 보니까 발견은 하고 늦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충격하게 된 거죠. 어제 새벽 1시쯤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자 이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학로의 중심 번화가를 다소 벗어나 새벽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엄청 어둡고 여기는 자체는 좀 많이 생각가 죽은 상태라서 불도 일단 잘 안 들어오고 엄청 무섭죠. 뭐가 나타날까, 어디 숨어 있을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추적해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제 오전에는 완주 구의저수지에서 낚시용 고무보트가 파손되면서 물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무보트를 탈 때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월드컵 본선행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 축구를 위해 전북 현대 선수들이 대표팀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특히 맏형 이동국과 신예 김민재 선수가 눈길을 끄는데 오늘 홈 경기에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노장 이동국이 위기의 대표팀을 구할 적임자로 생애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린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전 대표팀에 소집된 겁니다. 전북 팬과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기에 승전보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반에 나가든 후반에 나가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으로 발탁된 수비수 김민재 역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189cm 키의 다부진 체격 조건과 신예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는 신태용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얼떨떨하고 수비수라면 일단 무실점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전북은 두 선수를 포함해 김신욱과 이재성, 최철순과 김진수 등 6명을 국대에 승선시키며 국내 최고 명문 구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꼭 승리를 해서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이들 선수들은 오늘 광주와의 전주 홈 경기를 치른 뒤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국가를 대표하게 된 녹색 전사들이 난적을 상대로 어떤 맹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선거 분위기와 국민의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를 위한 연희극 아기 돼지 꼼꼼이가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원작의 기본 스토리에 아트 서커스를 접목시킨 서커스극이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야간 개장을 맞아 어린이 참여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를 공연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나의 첫 번째 장례식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오늘과 내일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싱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오늘 전주대학교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늘부터 이틀간 풍남문 광장에서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 홍보, 문화 행사를 갖습니다. 용유담의 명승 지정을 기원하는 제3회 모깃불 문화제가 오늘 남원시 산내면 토비스 야영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물총축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펼쳐집니다. 현대인의 지친 뇌를 잠시 쉬게 하자는 멍때리기 대회가 내일 전주 남천교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동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